전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흘 만에 애인과 동거를 시작했어요. 강민아, 저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죠. 이혼 후 처음으로 집 근처 카페에 갔다가 전 남편 윤재혁이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걸 봤어요. 그 여자는 전 남편 회사 후배였어요. 이혼하기 몇 달 전부터 수상한 낌새가 있었지만 설마 했던 그 여자였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발걸음을 돌렸어요. 저는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과장이에요. 40살이에요. 기분이었어요. 40살이에요. 15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있고 제 손을 거쳐간 환자만 수천 명이에요. 한 남자에게 무너질 제가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은 10년이었어요. 처음 3년은 괜찮았어요. 재혁은 건설회사 과장이었고 성실하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는 매사에 간섭이 심했어요. 제가 레지던트 시절 밤샘 근무를 하면 시집와서 집도 안 돌보냐고 전화가 왔어요. 명절 때마다 의사 월급 받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안 드리냐는 소리를 들었죠. 특히 힘들었던 건 형님이었어요. 재혁의 누나 최수진 씨는 약사예요. 똑같이 서울대 병원에서 일했어요. 약제과 과장이었죠. 연봉은 7천만 원 정도 됐어요. 형님은 늘 저를 경쟁 상대로 봤어요.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도 축하는커녕 동생이 이제 나보다 높아진 거 아니야 라며 씁쓸하게 웃었죠. 이혼하게 된 건 지난 2월이었어요. 재혁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갔어요.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놨고요. 어느 날 재혁이 차에서 여자 귀걸이를 발견했어요. 추궁했더니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실토했어요. 미안해.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재혁은 사과도 제대로 안 했어요. 오히려 제 탓을 했죠. 당신은 일만 하잖아. 집에서도 환자 차트나 보고 나랑 대화한 게 언제야?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재혁은 뭘 했나요? 집안일은 거의 제가 다 했어요. 퇴근하고 장 보고 주말엔 청소하고 재혁은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죠.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위자료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재산 분할도 적당히 나눴죠. 아이가 없어서 그나마 간단했어요. 서류에 도장 찍고 나왔을 때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어요. 1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나흘 뒤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카페 앞에서 손잡고 웃는 재혁과 그 여자를. 법적으로 재혼 신고는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동거는 제재가 없죠.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어요. 아, 진짜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제 삶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진을 돌았어요. 중환자실에 새로 입원한 환자가 있었어요. 김영철 씨, 68세 남성이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거쳐왔죠. 스텐트 시술을 했고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강 과장님, 환자분 약 처방 확인 부탁드려요. 담당 전공의가 차트를 건넸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확인했죠. 항혈소판제, 베타 차단제, 스타틴, 기본적인 심근경색 치료제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잠깐, 이 약은 왜 들어갔지? 제가 물었어요. 처방 전에 바스타정 40mg 추가되어 있었어요. 스타틴 계열 약이긴 한데 저희 병원에서 보통 쓰는 약은 아토바정이에요. 효과는 비슷한데 가격이 달라요. 바스타정이 훨씬 비싸거든요. 아, 그건 약제과에서. 전공의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약제과로 전화했어요. 담당 약사가 받았죠. 김영철 환자분 처방에 바스타정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아,
그건 최수진 과장님께서 교체하신 거예요. 환자분 상태 고려해서요. 이상했어요. 약재 과장이 직접 개별 환자 처방을 수정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효과가 비슷한 약으로요. 저는 차트를 더 살펴봤어요. 최근 한 달간 비슷한 케이스가 17건 있었어요. 전부 스타틴 계열 약이 더 비싼 제품으로 교체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동료 한 명을 만났어요. 정신과 과장인 이지은 선배님이에요. 의대 동기였죠. 조용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지은 선배님, 약 처방 교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약? 지은 선배님이 물었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걸 설명했어요. 17건의 처방 교체, 전부 최수진 과장 결제. 지은 선배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나야, 혹시 리베이트 아닐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리베이트. 제약회사가 자기네 약을 많이 처방하도록 의사나 약사에게 주는 뒷돈이요. 불법이에요. 적발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갈 수 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섣불리 움직였다간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지은 선배님이 조언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 형님이요? 설마요. 아무리 저랑 사이가 안 좋아도 환자 건강을 담보로 돈을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최근 6개월간 스타틴 계열 약 처방 내역을 전부 뽑았어요. 통계를 내봤죠. 바스타정 처방이 6개월 전에 비해 340% 증가했어요. 반면 다른 스타틴 약들은 감소했고요. 가족들이 처방전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만한 케이스였어요. 저는 약재과 후배 약사 한 명을 조심스럽게 접촉했어요. 김현우 약사님이에요. 수진 형님 밑에서 일하지만 저랑 사이가 괜찮았죠. 현우 씨, 조용히 물어볼 게 있는데 카페테리아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최근에 바스타정 처방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우 씨는 잠시 주저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과장님, 사실은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최 과장님이 직접 교체하라고 하시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더 효과 좋다고만 하시거든요. 다른 건 없었어요? 한 달 전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왔었어요. 바스타정 만드는 회사요. 최 과장님이랑 오래 상담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바스타정 처방이 확 늘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병원 기록실에 갔어요. 제약회사 방문 기록을 확인했죠. 대한제약, 김민수 이사라는 사람이 지난 3개월간 총 7번 방문했어요. 질환제약 전부 최수진 과장을 면담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 형님은 제 전 시누이예요. 가족이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은 남이에요. 더 중요한 건 만약 이게 정말 리베이트라면 환자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꼭 필요하지 않은 비싼 약을 쓰게 되는 거니까요. 밤늦게까지 의료법을 찾아봤어요. 리베이트 수수는 명백한 불법이에요. 의료법 제23조의 이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특정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하면 안 돼요.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면허 정지는 기본이고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로서의 양심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 제보서를 제출했어요. 강미나 과장입니다. 약재과 최수진 과장의 처방 교체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제보서에는 6개월치 처방 통계, 제약회사 방문 기록, 비교 분석 자료를 첨부했어요.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어요. 이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인데요. 확실한가요? 100% 확신은 못하지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 이거는 비밀로 유지해 주세요. 그날 오후 윤리위원회는 최수진 과장을 소환했어요. 동시에 약제과 처방 기록을 전부 압수했죠. 감사팀이 투입됐어요. 수진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7시쯤이었어요. 미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리위원회에서 날 조사한대. 네가 제보했다며?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해서 보고한 것뿐이에요. 의심스럽다고? 나 약사야. 내 전문성을 믿지 못해? 너 이혼하고 완전히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형님, 만약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면 조사 결과로 밝혀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미친년아. 형님이 고함을 질렀어요. 너 우리 가족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 내 동생이랑 이혼했다고 이러는 거야?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환자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예요. 환자? 웃기지 마. 너 지금 복수하는 거잖아. 형님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9시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였어요. 전 시어머니죠. 강민아, 당장 나와. 여사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수진이를 고발했다며. 너 미쳤어. 우리 딸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데 저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의사? 네가 무슨 의사야? 너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지? 재혁이랑 이혼하더니 이제 수진이까지 해치려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사님, 저는 이제 여사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예요. 뭐? 며느리가 아니라고.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남이라고. 여사님이 소리쳤어요. 당장 취소 안 하면 가만 안 둬.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0분 후 재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나야, 우리 누나한테 왜 그래? 재혁 씨, 이건 당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에요. 끼어들 문제가 아니긴. 우리 가족인데 누나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당신 누나가 만약 잘못한 게 없으면 조사 결과로 밝혀질 거예요. 만약이라니? 누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너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다른 여자 만났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혁 씨, 세상이 당신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건 당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관계없어?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관계가 없어?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총 89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어요. 박 여사 37통, 재혁 29통, 수진 형님 23통이었어요. 문자는 더 심했어요. 너 같은 년이 의사 자격이 있어? 우리 딸 연봉 7천만 원인데 네가 뭔데 고발해? 복수하려면 제대로 해. 비겁하게 직장에서 괴롭히지 말고. 재혁이가 너랑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다. 저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설정하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병원 로비에 박 여사가 와 있었어요. 강민아, 나와. 여사님이 소리쳤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여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안 돼? 뭐가 안 돼? 네가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나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여사님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병원이면 어때? 이 여자가 우리 딸을 모함했어. 여사님이 소리쳤어요. 저는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112에 신고해 주세요.
업무 방해입니다. 뭐? 신고? 너 지금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야? 여사님은 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는 재혁 씨와 이혼했고 여사님과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여사님은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경찰에게 설득당해 나갔어요.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여사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죠. 병원은 술렁였어요. 소문이 퍼졌죠. 강 과장이 전 신우이를 고발했대. 집안 싸움을 직장까지 가져왔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오후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원장실에 들어가니 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강 과장, 상황이 복잡하네요. 죄송합니다. 사적인 문제로 병원에 피해를 끼쳐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원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최수진 과장과 대한제약 사이에 금전 거래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상 최근 6개월간 총 200만 원이 입금됐어요. 명목은 컨설팅 비용이었지만 실제로는 바스타정 처방 증가에 대한 리베이트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이었어요. 강 과장이 제보하지 않았으면 계속 묻혔을 겁니다. 환자들은 모르는 채 불필요하게 비싼 약값을 부담했겠죠. 잘하셨어요. 최 과장은 어떻게 되나요? 즉시 직위 해제입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도 들어갔고요. 면허 정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형사 처벌도 받게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전화기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재혁이었어요. 미나야, 제발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 없어요. 5분만, 제발.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재혁은 초췌해 보였어요. 미나야, 미안해. 재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요? 다 내 잘못이야. 누나 일도, 우리 이혼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누나가 정말 그랬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 증거가 나왔다는데. 재혁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가 매일 울어. 아빠는 화병이 났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재혁 씨,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 씨가 선택한 거예요. 알아. 근데 미나야, 네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순 없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넘어가요? 환자들이 피해를 받는데요. 하지만 가족인데. 재혁 씨,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당신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혼했어요. 법적으로 남이에요. 그리고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예요. 그리고요. 당신 누나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환자들 건강을 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의료인이 할 짓이 아니에요. 재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혁 씨, 사실 당신한테 실망했어요.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당신이 저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지켜준 적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할 때, 누나가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그냥 눈 감았잖아요. 편한 쪽으로만 서 있었죠. 미나야, 이제 당신 가족이 어려울 때도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제가 이혼했을 때 뭐라고 했죠? 10년 동안 밥 먹고 자면서 은혜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의사예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어요. 당신 누나가 잘못한 게 없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미나야, 나 정말 후회해. 너랑 이혼한 거. 재혁이 울먹였어요. 늦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혁 씨, 당신은 지금도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당신 누나를 고발한 게 복수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후회하는 건 절 잃은 게 아니에요. 편하게 의지할 사람을 잃은 거죠. 당신은 절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편했을 뿐이에요. 그냥 편했을 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행복하세요. 새 애인분과요. 카페를 나오는데 가슴이 후련했어요. 정말로 끝이구나 싶었어요. 2주 후 최수진 과장은 병원에서 해고됐어요. 경찰 수사 결과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총 400만 원으로 확인됐어요. 약사 면허는 1년 정지됐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대한제약 김민수 이사도 구속됐어요. 리베이트 제공 혐의였죠. 병원은 조용해졌어요. 처음엔 쟤를 이상한 눈으로 보던 동료들도 진실이 밝혀지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미나야, 용기 있었어. 지은 선배님이 말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 특히 전 가족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어느 날 오후 저는 김영철 환자분을 회진했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제가 먹는 약이 바뀌었다면서요. 환자분이 물었어요. 네, 더 적합한 약으로 조정했어요. 효과는 같은데 비용이 좀 줄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약값이 부담이었거든요. 환자분이 웃었어요. 그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했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이분들 때문이에요. 제 손에 생명을 맡기고 믿어주는 환자분들, 그들을 지키는 게 제 의무예요. 한 달 후 병원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심장내과 팀 회식이었죠. 후배 전공의가 말했어요. 과장님, 저 과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옳은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나도 두려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 더 두려운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 그럼 난 의사가 아니라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10년 만에 홀가분했어요. 박 여사의 전화도 없고 재혁의 문자도 없고 수진 형님의 시선도 없는 삶이요. 거울을 봤어요. 40살 강미나. 주름이 좀 생겼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잘했어, 미나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사는 삶이요. 며칠 후 병원 게시판에 공지가 떴어요.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병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 처방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기로 했어요. 강 과장 덕분이에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시스템을 바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고 전화벨 소리에 깨는 일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저는 웃으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손을 믿고 맡기는 분들이요. 저는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어요. 강민아 과장입니다. 시작할게요. 이게 제 삶이에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이요. 그리고 제 환자들을 위한 삶이요. 저는 마침내 자유로웠어요.